고전학습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원소를 좀 살펴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자를 잘 잃는 금속성 원소냐 또는 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비금속성 원소냐, 이렇게 두 가지 원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화학결합 같은 경우에도 금속이냐 금속과 비금속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 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면 금속 결합이 되는 거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공유 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뭐 저만의 방식이에요. 그냥 금속은 보통 남성, 비금속은 여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남녀가 만나는 거니까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NA가 11개고 CL이 17개입니다. 자, 전자 2개, 8개 하나가 남는 경우고 2개, 8개, 7개가 남는 경우예요.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점교를 표시를 해보면, 제가 이제 이 요점 강의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루이스 점교라는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가전자에게 되는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건데, 나트륨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가전자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남는 형태가 되는 거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남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버리면 안 정해지는 상황이니까 하나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겠죠.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는 경우니까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남는 상황이고, 염소는 전자가 모자라는, 하나가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이때 나트륨이 염소에게 전자를 주는 순간 나트륨은 안정해지고 염소도 안정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결합선은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이 가표를 써서 나타내는데, 이런 게 이온 결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온 결합의 성질을 보면 지금 나트륨은 금속이 되겠고 염소는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고, 이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보니까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그래서 굉장히 결합력이 강하다. 그 얘기는 결합이 강하다는 얘기는 끊기도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융점이나 끓는 점, 비등점이 높은 그런 고체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휘발성은 없습니다. 물론 고체인 경우에는 전기 안 통해요. 얘가 용융된 상태 또는 물속의 수용액 상태로 녹아있는 경우에는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겠죠. 그래서 물과 같은 극성용매는 잘 녹고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은 없지만 수용액이나 또는 용융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지는 게 이온 결합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종류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비금속 단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비금속 공유 결합성 물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탄소화합물도 역시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비금속 단체부터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Cl2 같은 경우, 자, Cl2라고 하는 것은 Cl이라고 하는 게 전자가 7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Cl도 전자가 7개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전자가 하나 모자라고 이 경우도 전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각각 전자 하나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줘버리게 되면 자기는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 전자를 공동 소유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유결합하는 형태, 이런 게 이제 비금속 단체로서 공유결합하는 형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양쪽이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극성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비극성 공유결합 물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HCl. 자, 보시면 H는 전자 하나가 되겠고 염소는 전자가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줄 수 없고 여기서도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긴 하는데, 수소 원자액에서 염소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과 염소에서 수소에 있는 걸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핵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든 H와 Cl이 공유 결합을 하긴 하는데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소가 염소 쪽으로 조금 기울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게요. 탄소화합물은 주로 이제 우리가 그 휘발유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포화, 불포화 탄화수로서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탄소. 일단 요거는 휘발유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메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메탄. 자, 메탄의 구조를 살펴보면 메탄은 탄소는 가전자가 4개, 수소의 가전자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로서도 전자가 4개밖에 없었는데 수소로부터 하나씩 받아가지고 수소는 하나씩 탄소로부터 공유받아서 2개가 돼서 안정하고 탄소는 8개가 돼서 안정해지는 상황. 따라서 이렇게 보면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4군데서 결합하는 구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결합성 물질이 되는 건데 문제는 탄소와 수소 간에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는 힘이 생기지만 이 탄소라는 원자를 중심으로 4군데에서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힘이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비극성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뒤에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성 물질은 서로 원해서 서로 필요해서 만난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라 공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공유결정은 결합력이 강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데 이건 공유결합성 물질하고 공유결정을 조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자를 잃거나 얻은 관계가 아니다. 전자를 잃었으면 양이온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은 관계가 아니니까 전기를 띌 수 없는 부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결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잘 녹고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는 조금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배위결합은 공유결합의 일종이에요. 배위 공유결합인데 조금 구분하자면 배위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NH3하고 H 플러스 이온이 만났을 때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이 되게 되는데 자, 암모니아를 잠깐 살펴보면 가전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는 거고 수소의 가전자가 하나씩 달라붙은 이런 형태의 결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는 공유전자상, 그러니까 비공유전자상 하나가 남는 상황이죠. 자, H 플러스는 전자가 없어요. 원래 하나 있었는데 하나를 버렸으니까 H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이 만나 보니까 수소는 줄 게 없고 질소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자를 공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배위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줬다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이런 게 바로 배위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전자를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이루어진 공유 결합을 우리는 배위 공유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금속 원소는 이제 모든 원소는 금속이나 비금속 둘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금속과 금속이 만나면 금속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 결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금속 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전자가 11개란 말이에요. 근데 2개와 8개하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 나트륨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하나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전자를 자꾸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트륨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전자를 하나 내놔서 이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어주는 그런 결합을 우리는 이제 금속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 이 안에 있는 금속의 양이온과 요걸 이제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표현하는데 자유전자 사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한 결합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부 다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자유전자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주로 은백색 광택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뽑힘성과 퍼짐성이 있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일반적으로 높은 경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금속,
플러스 금속이 되면 무슨 결합입니까? 이거는 금속 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 경우는 무슨 결합이 되는 겁니까? 이온 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게 되면 이 경우는 공유 결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은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그 중에 먼저 물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H2O. 자, 이 H2O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중심 원자가 산소가 되는 거예요. 산소는 8번, 전자 8개죠. 2개, 6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번, 전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가 가전자가 하나고 산소는 가전자가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2개, 그 다음에 8개가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은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공유전자쌍보다 비공유전자쌍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를 양쪽에 눌러주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와 같이 눌러주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결합성 물질은 공유결합성 물질인데 극성 공유결합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는 각도가 약 104.5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104.5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V자형 또는 구분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물의 분자 구조는 이와 같이 구분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산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8번이라고 했는데 1s2, 2s2, 2p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1s의 전자 다 채워지는 거고 2s의 전자 다 채워지고 2p에 보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수소가 하나씩 결합한 상태. 그래서 H2O라고 하는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비공유쌍이 눌러주기 때문에 구분형이 되는 거고 각도는 104.5도다. 물은 구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에 대한 분자 구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암모니아 구조 잠깐 살펴볼게요.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7번이니까 전자 7개, 2개, 5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1s2, 2s2, 2p3가 되는 경우죠. 자, 1s 궤도에 전자 2개 채우고 2s 궤도에 전자 2개 채우고 2p 궤도에 전자 3개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3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삼각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피라미드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서는 P 궤도에 전자가 2개 채워지는 거니까 P2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P 궤도에 3개가 채워지는 거니까 P3형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이 각도를 보면 107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구조는 보통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CH4라고 하는 메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메탄 같은 경우 탄소가 6번이니까 2개, 4개가 되고 1s2, 2s2, 2p2가 되는 경우죠. 자, 1s 궤도에 전자 2개 채우고 2s 궤도에 전자 2개 채우고 2p 궤도에 전자 2개 채우는데 문제는 수소가 4개란 말이에요. 4개가 채워져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요. 이쪽에 있던 2s 궤도 전자 하나가 2p 궤도 쪽으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2s 궤도 하나, 2p 궤도에 3개 이렇게 결합한 게 바로 sp3라고 해서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구조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이제 그리자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가 4군데에서 결합하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각도를 보자면 109.5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탄 같은 경우에는 sp3 구조를 가지면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HF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P형 구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번째.
HF. 자, HF 같은 경우에 F가 9개란 말이에요. 전자가 2개, 7개가 돼서 1s2, 2s2, 2p 어떻게 되죠? 4개, 3개. 여기가 EP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s 궤도에 전자 2개 채우고 2s 궤도에 전자 2개 채우고 2p 궤도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채우고 하나 남는 경우고, 자, 여기에 와서 H가 딱 결합하는 상태. 따라서 H하고 F는 이렇게 일직선형을 구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18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형 구조, P형 선형 구조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자 구조를 3개를 살펴봤어요. H2O 구분형, NH3 삼각불형, CH4 정사면체형, 그 다음에 HF 선형까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점 정리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나오는데,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물론 이제 결국은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플루오르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7번, 8번, 9번이죠. 사실은 전기음성도는 얘네들이 가장 강합니다. 얘가 4.0 정도 되고 얘가 3.5 정도 되고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큰 플루오르, 산소, 질소하고 결합한 수소화합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소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H2O 또는 HF 또는 NH3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보시면 산소, 플루오르, 질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소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수소화합물에 비해서 유난히 비등점도 높고 증발열도 크다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소결합 물질은 요 NOF, 펀이라고 한번 외워보자. 펀, FON, 펀. 얘네들은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음성도 강한 원소들하고 결합하는 수소화합 물질을 우리가 수소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